네, 먼저 하나대투증권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도 많은 이게 투자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장 좀 보기가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하락이 좀 더 깊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조금은 좀 바닥다지기나 좀 이제는 하락이 멈춘다고 좀 봐야 될까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비연속성 구간이 생기는 구간, 그러니까 갭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트랩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시가를 3영업일 안에만 넘어설 수 있다면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은 홍콩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밤 주요 행사인 ECB 회의가 좀 가려져 있던 것 같죠. 이번 회의는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유로화의 방향성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집에 보리쌀을 선물로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의 BBQ 통닭은요, 이런 경우를 전문 용어로 효용이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가장 효용이 큰 선물은 뭐가 될까요? 밀가루집에 국수기계를 선물한다면 매우 효용 가치가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ECB는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걸쳐서 낮췄었죠. 현재 0.05%까지 낮아진 상태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장 금리가 이미 충분히 싼데요. 금리 인하가 초저금리 시장에서 과연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시큰둥했던 겁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ECB가 선택했던 TLT로 역시 기존의 고금리의 대출금리를 리파이낸싱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죠. 전혀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을 들어줄 만한 호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유럽은 대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죠. 여러 가지 세제상의 불이익 때문에 회사들은 대부분 잘게 쪼개져 있는데요. 이들은 시장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그 금리로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유럽에게는 이들 기업들이 실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ABS, 즉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산을 유동화시킨 증권을 매입해 주는 것이 가장 효용이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유럽 시장이 다소 많이 하락했는데요. 홍콩발 악재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보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좀 더 악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 내용 매우 비관적이었는데요. 오늘 밤 ECB 회의에서 드라기가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믿고 있지만 결국 독일의 반대로 인해서 드라기의 양적 완화 정책이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독일은 저신용의 ABC에 무제한의 신용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ECB에서 독일의 지분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 그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채권 가치가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콕 집어서 그리스를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투기 등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라기가 오늘 밤 이들이 보유한 ABS까지도 매수할 수 있도록 총대를 매준다면 증시의 하락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독일의 반대로 인해서 드라기의 약속이 좌절된다면 ECB에서 당분간 희망을 보기는 어렵죠.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미 독일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에서 유독 그리스 증시의 낙폭이 예사롭지 않죠.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종합지수가 2.59% 하락하더니만 목요일에는 1.63%, 월요일에 또다시 3% 넘는 폭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드라기의 입김과 바이트만의 고집, 누가 더 센지에 의해서 시장이 극적인 반등을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